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탄핵과 민감국가 둔감정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을 아주 위험한 나라, 핵 문제가 위험하니 한국의 핵 접근과 과학기술 접근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이른바 민감국가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민감국가라는 거 여기에 한번 지정이 되면요, 한국과 미국 간의 각종 과학기술 협력, 이게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됩니다. 자, 민감국가의 정보를 미국이 마음대로 넘겨줄 이유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연구원들, 이 연구원에 대해서 신원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또 아주 고급 정보는 제대로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핵을 믿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핵 개발을 해오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이 핵 문제에 관해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핵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해버리고 핵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또 과학기술, 군사 방산기술 이런 데에서 한국과의 협력 등급을 낮춰버리겠다. 이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조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조처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미 지난 1월 초에 떠나간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에너지 핵 민감 국가로 지정을 확정했고 그 시행은 4월 15일부터 하기로 지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국을 핵 에너지 민감 국가로 지정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것도 서운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이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깜깜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들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민감국가 둔감정부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를 지금 맹타하고 있습니다. 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불과 10여일 전에 바로 이 핵에너지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따로 성명을 내서 미국이 아직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정하는 절차를 논의 중에 있으니까 외교 협상을 잘 해보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천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 미국 정부는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외교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죠. 도대체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에 나가 있는 우리 상무관, 참사관, 우리 경제 외교 공사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내가 탄핵 정국 속에서, 계엄령과 탄핵 정국 속에서 어지러울수록 국제 경제 외교관들은 좀 좌고우면하지 말고 좀 띄워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는데 역시 어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 대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바이든의 지정 사실만 알았더라도 좀 대응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미 4월 15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확정된 것을 빼내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 빼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외교 실패를 통해서 경제적 손실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한국을, 동맹국인 한국을 핵에너지 민감 국가로 지정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기로 했느냐? 미국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 엄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따름인데요. 가장 크게 문제로 삼는 것이 한국에서 핵 개발하자는 그런 논의가 나왔다는 자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공격 등에 대응해서 한국도 전술 핵을 드러나야 된다 하는 이런 성명 등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도 핵을 개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경각심을 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당시 박정희 한국 대통령은 실제로 무궁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핵 개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런 설이 첫 번째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지난번 계엄령을 할 때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일체 상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를 향해서 grave concern, 아주 심각한 우려, 이것은 무덤과 같은 우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것은 적대국에만 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국 언론들은 언급을 하면서 한국이 국가안보 같은 첨예한 사항을 미국에 얘기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핵 문제도 미국의 동의 없이 할 것이니까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지금 리더십이 공백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과의 카운터파트가 없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핵 에너지와는 물론이고 각종 과학기술 경제 협력에서 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로 분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좀 만시지탄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왜 민감 국가냐? 우리는 미국의 핵 정책에 누구보다도 호응을 해왔고 공동 운명체로 같이 행보를 해오지 않았는 점을 좀 각인시키면서 우리의 핵기술 개발이나 또는 각종 인공지능 또는 반도체 등에서 한미 기술 공조 체제에 흠이 없도록 특히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 야당, 저는 특정 세력을 책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정치적 갈등 속에 진보와 보수로 갈려서 내홍을 겪는 동안에 세계는 지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떠날 때 우리 외교 당국이나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바이든과 통화 한 번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새로 들어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몰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정책을 할지 그것 또한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해그네스트가 동아시아와 아시아를 방문을 하는데 당초 한국을 오기로 했다가 한국을 코리아 패싱한다는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국제 질서는 초분을 다툴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로 완전히 미국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엄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째깍째깍 정말 안타깝고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만 있다. 자, 도대체 진보와 좌파는 무엇을 위해 논쟁을 해왔냐? 결국은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각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다보고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다잡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